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이닝의 NLP,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응용편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응용 표현은 이제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서 형태소 분석과 시각화 처리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대통령 연설문을 제가 한번 가져올 거거든요. 프레시덴트 스피치라고 이제 제가 명명을 할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20대 윤석열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했던 20대 연설문, 이제 당선 후에 대통령 연설문을 제가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대통령님께서 어떠한 단어를 많이 썼고 그거를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를 할 거고요. 사용 라이브러리는 코넬파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썼던 코넬파이를 쓸 거예요. 코넬파이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OS는 어떤 때 쓴다고 했죠? 자바에 대한 홈 경로를 이렇게 직접 가져올 때 쓰는 거고요. RE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전 시간에 한번 정규 표현식 기법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이 정규 표현식 기법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포맷을 제가 딱 설정을 해놓고 그 포맷만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정규 표현식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판다스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쓰여요. 어떠한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때 어떠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클렌징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클렌징 작업이라는 게 불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오버피팅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제를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기 위할 때, 그때 데이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파싱하고 분석해서 이제 클렌징, 좀 이제 불필요한 건 걷어내고 대체하는 과정을 할 때 주로 판다스를 많이 쓰고 있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특히나 데이터 분석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C범 자체는 여러분들 기본으로 이제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시각화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매플롭립도 마찬가지로 시각화하는 처리를 하는 건데, 저희는 여기서 C본을 해가지고 차트를 그릴 거고, 그리고 매플롭립을 해가지고 차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어떠한 이제 파라미터 값을 조정을 해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쓸 겁니다. 사용 문법은 오픈을 왜 쓰냐면, 여러분들의 담화문, 연설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텍스트, txt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실행을 해서 가져오는 리드할 때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쓸 거고요. 판다스는 그 판다스 자체 문법을 이용할 겁니다. 판다스 자체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단어가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딱 어떻게 이제 추출을 하고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나눔이라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이제 코넬 파일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면서 몇 가지 형태도 분석하는 툴이 이제 분석기가 있는데, 한나눔은 카이스트에서 연구 개발팀에서 개발을 한 이런 형태도 분석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연산문에서 명사를 추출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제가 설명을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 짓고요. 제가 이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면, 이 카이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게 좋을까요? 20대 대통령 연설문, 아 연설문이라고 할까요? 취임사 연설문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그걸로 들어가면 이 값들이 나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2022년 5월 10일 날 연설했던 그런 글자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하고 붙여온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좀 빠르게 제가 처리를 하려고 미리 조금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게 여기입니다. 오토코드를 제가 언제나 했던 게 들어왔던 프레시던트 언더바 스피치로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그냥 저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쭉쭉 내려면 감사합니다 해서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로 했던 게 쭉쭉 내려면, 그렇죠, 감사합니다 있죠. 이 내용 자체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아나콘다 환경에서의 이 주피터 노트북을 쓸 건데 이거 이제 복사해서 붙여놨다는 전제에 이제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자 주피터 노트북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어 똑같습니다. 우선은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코넷 파일을 할 때 코넷 파일은 아나콘다 일단 제가 아나콘다에 대한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핸들링하는 것은 이제 아나콘다의 이런 아나콘다 쪽이거든요. 그럼 아나콘다 프롬프트 창에서 pip install 어떤 거요? 코넬 파일을 실행을 해서 이거를 코넬 파일을 설치를 해주고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넬 파일을 설치를 해준 다음에 자바까지 설치를 해주는 건데 자 제가 이 자바는 이렇게 설치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몇 가지 했던 걸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C++에 대한 에러가 뜨면 이거를 설치를 해주는데 C++에 대한 데스크톱 개발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디폴트 그대로 선택된 걸 이용해서 설치를 실행을 해주면 그대로 설치를 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바 부분은 여러분들 자바 1.8 SE 되면 JDK 18.0.2.1을 제너 설치를 했고 그거 관련된 부분으로 그냥 텍스트 디폴트로 설치를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설치가 된 게 이후에 바로 이제 아나콘다를 실행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아나콘다 환경을 그대로 불러올 거거든요. 자 이겁니다. 프레지던트로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혹시 아나콘다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 아나콘다 설치를 하고 뭐 아나콘다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선보였던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참고하셔서 설치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설치하는 방법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연설문을 시작할 건데 우선 우리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YSY로 해서 오픈해가지고 파일 자체를 가져올 건데 우리는 여기서 오토코더에 아까 뭐였죠? 프레지던트 스피치였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프레지던트 스피치였던 것 같은데 그죠? 프레지던트 스피치 자체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txt 파일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인코딩 자체는 어떤 거죠? 인코딩 자체는 우리가 UTF-8로 한글 호환돼야 되기 때문에 UTF-8로 설치할 거고 이제 가져올 거고 리드를 해서 그냥 가져오자마자 우리가 불러 볼게요. 그 내용 자체를 리드를 하면 YSY를 변수를 실행을 하면 자 그대로 우리가 실행해서 아까 우리가 텍스트 파일에 저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할 건데 자 우리가 한글을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 날리겠습니다. 여기 그 중에서 이 숫자들도 날라갈 수 있는데 뭐 계획 문자나 이 한글을 제외하고 계획 문자 숫자 이런 거 날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 표현식인 import RE를 쓸 거고 이제 YSY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약자로 YSY의 RE의 서브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일 거냐면 자 보십시오. 자 모든 한글의 표시를 할 때 여기서 시작 가 그리고 다시 히 이제 모든 한글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한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한 글자에든 뭐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해 줄 건데 그것들을 이제 다 공백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게 이 정규 표현식의 하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YSY를 넣어서 추출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YSY를 출력을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한글이 아닌 것들은 좀 애매한 것들은 그냥 다 공백 처리를 하는 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자바 환경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자바 홈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environment 해가지고 자바가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어디다 설치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저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우선 자바는 제가 일단은 실행을 해서 어디다든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바의 JDK 여기에 있네요. 제가 지금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뺐는데 자 저는 여기 있습니다. 설치를 한 게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의 JDK 18.021로 해서 거기서 이 빈 폴더까지 여기까지 경로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R은 이제 로 데이터 기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서 계획 문자도 이런 로 데이터 형식으로 뺄 수 있다는 겁니다. OS에 대한 이제 자바에 대한 부분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코네파이라는 설치를 해준 코네파이를 가는데 한나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한나눔에 대한 형태소를 쓸 거고 여기서 우리 코네파이의 태그에 이제 한나눔에 대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명사를 추출할 건데 한나눔에 이제 넣은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 텍스트 자체를 넣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텍스트를 먼저 넣어야겠죠. 여기서는 오늘 오토코더는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자동화 업무 자동 및 업무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오토코더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입력을 했다고 했을 때 텍스트로 명사만 추출하는 걸로 한번 추출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 자동화 업무 자동화 시스템 자동 강의 진행 강사 오토코드 앞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기 어느 정도는 뭐 좀 추출이 된 걸로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는 일단 한나눔으로 했을 때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우리는 연설문에서 명사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 명사를 추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넌스를 해가지고 한나눔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데 넌스에서 여기서 우리는 YSY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약자로 해서 넌스라고 즉 이제 명사 베이스로 형태에서 분석을 하는 게 YS 윤석열 대통령님의 연설문을 영사 단위로 분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존경, 사랑, 국민 여러분, 재동포 이런 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한번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한번 변환을 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해가지고 판다스에 as pd에서 df 워드라기보다는 그냥 df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로 많이 쓰고요. 스피치로 할게요. df 스피치로 해서 pd는 이제 얼라이언스로 많이 쓰이고 있는 판다스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했을 때 우리가 워드라는 걸로 일단은 단어 스피치라는 걸로 일단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찍은 넌스라는 걸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나오게끔 스피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했을 때 스피치 자체는 존경, 사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글자 나왔던 이것들을 그냥 데이터 프레임화 형식한 게 596행의 하나의 컬럼으로 이렇게 쭉 나온 걸로 볼 수 있죠. 스피치 컬럼으로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보여야 게 뭐냐면 여기서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 한번 체크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df에 스피치를 해서 카운트 숫자가 몇 글자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할 때 스피치가 그죠? 스피치가 str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문자로 처리하는 str이고 그리고 len 길이를 하는 거에 대한 함수를 붙였을 때 df 스피치 즉 카운트를 이렇게 글자 수를 추가하는 걸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열을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넣거든요. 열 안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새로운 추가할 열
그런 열명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그 뒤에 옆에 오른쪽에 입력을 해주면 원하는 값을 입력해주면 그대로 열이 하나 추가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글자가 몇 글자에 제한된 부분은 체크가 되는 거고 자 우리 여기서는 두 글자 이상에 한번 살려볼게요. 두 글자 이상만 살렸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럼 스피치는 df 다시 데이터 프레임의 스피치에 쿼리문이라는 걸 한번 쓸게요. 쿼리문을 쓸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카운트가 위에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카운트가 2보다 큰 두 글자 이상일 때 그 카운트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에 대한 우리가 스피치에 대한 한번 df 데이터 프레임의 스피치를 sort values로 해가지고 카운터를 기반으로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정렬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두 글자 이상만 가져왔고 그걸 정렬을 했을 때 쭉쭉 이제 오름 차순으로 이렇게 쭉쭉 들어가죠. 자 그러면 두 글자 이상만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의 빈도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두 글자 이상이어도 이게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df 스피치에서 우리가 df 다시 스피치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스피치라는 걸로 했을 때 이 스피치가 여러분들 뭐죠? 처음에 as index를 해가 인덱스를 일단은 인덱스를 처음에는 이제 false로 즉 인덱스를 따로 이제 기본 디폴트로 인덱스가 되는 거를 제거를 하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어떠한 이제 변수에 대한 조건문을 넣어주려고 이러는 거고요. 에그에서 어그리게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n은 여기에 스피치 그리고 뭐 카운트라고 할까요? 카운트 그쵸? 스피치와 카운트고 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 스피치와 카운트를 이제 추출할 건데 그 카운트에 n으로 sort values로 해서 이걸 이제 n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차수는 오름 차수 기준으로 sending 내림 차순이죠. false를 했으면은 내림 차순 기준으로 추출을 하겠다는 걸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한번 추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불러올 수 없다. 뭘까요 이게? 뭐 좀 찾아보겠습니다. as 인덱스 처리를 했고 여기서 우리가 n으로 처리를 했는데 l이 워드 맞는데요. 워드 그러니까 스피치 자체를 가져오고 카운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sort value 했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 하나씩 해보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가져올 수 없다. df 하나씩 해볼까요? df 스피치를 그대로 가져오죠. 그럼 df 스피치를 df 스피치에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스피치는 as index false로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 그걸로 가져올 수 없다? 그럼 false를 안 하고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룹 바이를 빼먹어서 그래요. 그룹 바이를. 자,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제가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자, 그룹 바이 해가지고 처음에 그룹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스피치라는 걸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 거고요. 위에서 만들어준 그 이 스피치는 as 인덱스로 해서 이제 그룹 바이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인덱스를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false 해가지고 인덱스 처리를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조건문을 넣어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일단 스피치와 카운트를 넣을 건데 이 카운트 자체가 그러니까 스피치와 카운트 위에서 뽑은 이 스피치와 카운트를 할 겁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할 건데 스피치와 카운트 여기서 스피치와 카운트를 가져왔는데 sort values and ascending
ascending, 그쵸? false.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스피치라는 그 위에서 이 값들을 이제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운트는 우리가 위에서 미리 뽑은 거거든요. 그 뽑은 거를 기반으로 n으로 해서 몇 번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 추출할 거예요. 즉 이제 스피치 카운트에서 몇 번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쭉 뽑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df 스피치라고 했을 때 이 자유라는 거는 30번 나왔고 여러분은 16번 나왔고 이런 식이에요. 즉 이제 스피치 지금 여기 이 글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카운트 이 카운트는 여러분들 이 카운트인데 위에 카운트랑은 조금 다른 걸로 보시면 되는 게 여기는 agg라는 이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운트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엑셀로 따지면 카운트 함수가 이제 수량을 세는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어찌 보면은 카운트라고 여기는 위에서 해서 글자의 랭귀지 렌, 이 존경이라는 글자가 두 글자라는 걸로 카운트를 의미했지만 이거는 스피치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카운트를 이제 빈도수를 나타내는 카운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의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공부하실 때 AGG의 속성을 보시면 카운트가 빈도수라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유 30번 여러분 자유가 가장 많이 나왔네요. 여러분 16번 국민 15번 시민 15번 우리 14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는 추출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인 상위에 우리가 탑 30을 한번 찍어볼까요? 30개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많이 쓰인 윤석열 대통령님이 많이 언급했던 30개의 단어가 얼마나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30을 했을 때 자유가 가장 30번을 많았고 쭉쭉 내려면은 시민, 뭐 세계, 경제, 해결, 존경, 가치, 문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네요. 30이 많다면 20을 한번 할까요? 20, 그렇죠? 20을 했을 때 똑같죠? 30까지 나왔던 게 20으로 줄여진 겁니다. 그럼 탑 20에서 자 우리가 일단은 몇 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담화문에서 나왔던 어떠한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에 대한 빈도수는 우리가 체크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직접 직접 우리가 C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파이플롯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C본으로 할 거고요. C본은 사실 많이 쓰이는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많이 쓰일 거고요. 맵플롭도 많이 쓰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맵플롭은 그냥 파이플롯 해가지고 as plt 우리는 여기서 그 맵플롭에 이제 막대 그래프에 우리가 속성 값을 넣어주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RC 파람스에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돼요. 폰트 패밀리. 폰트 패밀리는 뭐 어떻게 써요? 우리 맑은 고딕을 쓸게요. 그냥 기본으로 쓰이는 많이 쓰이는 한글에서 맑은 고딕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figure DPI. figure DPI는 이제 해상도 조절을 하는 건데 해상도 조절은 우리가 한 좀 선명하게 한 150 정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fig 사이즈는 이제 가로 세로 크기 조절을 하는 건데 적당히 넣어주면 됩니다. 적당히 한 7, 6 정도 해서 크기를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위해서 이제 어떠한 우리가 막대 그래프에 대한 속성 값을 지정해 줬으면 실제로 여기서 그리면 되거든요. SNS에 바플롯이죠. 그리고 데이터에 탑 20의 y는 x는 뭐 n으로 표기를 하고요. 위에서 한 y는 스피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막대 그래프 나온지 한번 Shift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해서 화면에 뜰 수 있도록 하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화면이 여러분들 보시면 자유가 이렇게 30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30번 가까이 나오는 화면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조금 작게 줄일게요. 그쵸?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딱 20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래서 이 유명인의 연설문이 이제 20개의 단어를 선택을 했을 때 자유를 30번이 이제 언급할 정도로 가장 많이 쓰였고, 뭐 혁신이 그래도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가장 조금 위협과 혁신은 좀 더 상대적으로 덜 썼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여러분 국민 시민 그리고 우리 세계 평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유가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차기에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자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런 후보자로서의 그리고 당선인으로서의 그런 정치 행보를 기대하는 걸로 좀 우리가 조금은 예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텍스트 마이닝이 어떻게 쓰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통령 연설문을 한번 분석하는 과정을 보였고요. 사실상 뭐 별거 없기는 해요. 사실 이 대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를 했던 일반적인 뭐 크롤링과 다른 코딩에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몇 줄 없을 정도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좋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법은 역시나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을 뭐 저 역시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나마 제가 먼저 공부한 거를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의 차원에서 보이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텍스트 마이닝에 어떠한 시각화까지 선보이는 혼자서 선보일 수 있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의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